박가온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한 결과가 내일 판가름 날 예정이었어요. 가온은 손바닥에 적힌 공식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온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자거라. 내일이 중요한 날이잖니.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가온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할머니였죠.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반 친구 오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가온아, 내일 시험인데 이거 한번 마셔봐. 우리 엄마가 특별히 구해준 집중력 음료야. 외국에서 수입한 건데 정말 효과 좋다고 하더라. 나도 오늘 마실 거야. 유라는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의사셨고 집안도 넉넉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죠. 가온은 유라가 전해준 작은 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걸 먹지 않겠지만 내일이 수능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온은 병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셔봤어요. 쓴맛이 강하게 올라왔지만 참고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유라가 그렇게 좋다고 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들을 한 번 더 점검한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잠들었을 텐데 눈이 말똥말똥 떠져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온은 뒤척이며 시계를 봤죠. 새벽 1시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가온은 결국 한잠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죠. 이런 상태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어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가온은 유라를 찾아봤습니다. 유라는 멀쩡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혹시 너도 잠 못 잤어? 가온이 물어보자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푹 잤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컨디션 관리를 좀 하지. 가온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유라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수능이 끝난 후 가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어 시간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수학에서는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손이 떨려서 계산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중에는 졸음이 몰려와 중간에 놓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죠. 성적표를 받아든 가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표했던 명문대는커녕 수도권 대학도 힘든 점수였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셨지만 가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죠. 결국 가온은 서울 외곽의 중위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할머니가 적금을 깨시는 모습을 보며 가온은 눈물을 참았어요. 더 이상 할머니께 부담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바빴어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중학생인 동생 가림이의 학원비까지 책임져야 했거든요. 친구들이 대학 축제를 즐기고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가온은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고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했죠. 과제도 남들보다 훨씬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그 결과 학점은 계속 올 A+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런 생활을 이어간 가온은 결국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온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비록 명문대는 아니지만 성실함과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학교 이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신히 면접까지 갔어도 마지막에는 늘 명문대 출신들에게 밀려났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에서 이미 결정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죠.
여러 번의 실패 후에 가온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인정하고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리엔컴퍼니라는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정직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온은 망설이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장에서 만난 민영배 대표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가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가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토기바퀴가 되기보다는 진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이죠.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가온은 기뻐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오래 기다렸던 기쁜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구나. 우리 가온이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첫 출근날 가온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각오를 다졌어요. 비록 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해서 꼭 정직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할머니와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한채은 대리가 반겨주었습니다. 가온보다 6살 많은 선배였는데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박가온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가온이 인사하자 채은 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업무 설명을 들으면서 가온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님도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기도 했죠. 대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가온은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도 가온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어요. 채은 대리는 특히 가온을 아껴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는 곳이에요. 가온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회사거든요. 어느 날 민 대표가 가온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온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걱정했지만 대표님은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어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가온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온은 회사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채은 대리와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채은 대리가 가온에게 말했어요. 가온 씨 정말 꼼꼼하게 일하시네요. 신입인데 벌써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온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죠. 민 대표도 가온의 업무 처리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가온이 준비한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니 이해하기 쉽네요. 역시 우리 눈이 틀리지 않았어. 가온은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계약직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온을 동등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야근할 때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남아서 도와주었고 회식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그런데 민 대표가 가끔 이상한 농담을 했어요. 가온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8이요?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네. 우리 아들도 올해 31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성격은 좋은데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가온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왠지 의도가 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 대표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지우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는데 가온 씨도 시간 되면 저녁 한번 같이 해요. 우리 집 밥이 맛있거든요. 가온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대표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직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민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온은 당황스러웠지만 대표님의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채은 대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선배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표님이 가온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요. 사실 지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일이 손에 익으면서 가온은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청 회사와의 미팅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중요한 발표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들이 가온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민 대표는 가온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가온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온 씨가 우리 회사에 온 이후로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가온 씨를 보고 자극받는 것 같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또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온 씨 같은 밝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요? 친구로라도 말이에요. 가온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대표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 대표는 아쉬워하면서도 가온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얘기해주세요. 어느 날 가온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원청 회사인 대형 건설업체 본사에 가게 되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가온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회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돌리자 고등학교 동창 오유라가 서 있었어요. 유라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박가온? 정말 오랜만이네. 가온은 당황했지만 인사를 했어요. 유라야 안녕. 여기서 일해?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여기 마케팅팀에서 일한 지 벌써 3년 됐어. 너는 뭐 하러 왔어? 가온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로 미팅하러 왔어. 그러자 유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데? 가온이 우리 앤컴퍼니라고 대답하자 유라는 그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 거기 정직원이야? 가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계약직이야. 유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계약직이구나. 유라는 가온을 위아래로 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하러 와? 우리 같은 대기업이랑 너희 같은 작은 회사랑 무슨 일이 있겠어? 가온은 불쾌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협력이라고 하니까 좋게 들리네. 그냥 하청업체잖아. 가온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유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연봉도 꽤 괜찮고 복지도 좋고. 너도 좀 더 큰 회사로 이직 생각 안 해? 가온은 깊게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회사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 사람들도 좋고 하는 일도 보람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 유라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둘은 함께 탔어요. 유라는 계속해서 가온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다던데 너희 회사는 괜찮아? 계약직이면 언제든 잘릴 수 있잖아. 걱정 안 돼. 가온은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유라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대표님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고요. 유라는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가족 같다는 건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진짜 좋은 회사면 돈으로 대우해주지.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팅 잘 됐어? 가온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혹시 고등학교 때 수능 전날 밤 기억나? 가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유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내가 준 음료 말이야. 그거 마시고 잠 못 잤지? 가온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라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거 카페인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였어. 나는 안 마셨거든.
가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 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좀 견제하고 싶었거든. 설마 그것 때문에 수능 망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가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밤새 잠 못 자고 수능을 망쳤던 그날의 절망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유라는 가온의 표정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유라는 가온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거야? 가온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너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해? 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너는 명문대 갈 실력도 안 됐잖아.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라는 더욱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 바보처럼 그냥 마셨잖아.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온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좀 더 챙겼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었나 봐. 가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라가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였어요. 가온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라, 너 정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가온이 고개를 돌리자 민영배 대표가 서 있었어요. 민 대표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온 씨 여기 계셨네요. 미팅이 일찍 끝났나 봐요. 가온은 당황해서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 대표는 유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가온이 대답하려는 순간 유라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 마케팅팀 오유라입니다. 가온이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민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어요. 가온이랑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요. 민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민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방금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나요? 가온 씨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유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민 대표가 손을 들어 유라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가온 씨는 곧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사적으로는 딸이라고 부르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온도 깜짝 놀라 대표님을 바라봤어요. 민 대표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긴 사람 인격 보고 뽑는 회사라서요. 거긴 사람 참 잘못 뽑았네요. 유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가온은 놀라서 대표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민 대표는 계속했어요. 인사팀장 김성태 씨? 제 대학 동기거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봐야겠네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궁금하네요. 유라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랗게 변했습니다. 유라는 황급히 말했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민 대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다 들었으니까 변명은 하지 마세요.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모욕하는 사람을 처음 봤네요. 유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민 대표는 유라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직원이 저런 무례한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건 두고 볼 수 없거든요. 가온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가온은 여전히 충격 상태였어요. 대표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보호해 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민 대표는 가온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온 씨 괜찮아요? 너무 놀라셨죠?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말씀은. 민 대표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을 당황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가온 씨를 딸 같이 생각하는 건 진심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가온 씨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가온 씨를 누군가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온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학벌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거든요. 가온 씨는 그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온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이 순간에 모두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 대표는 따뜻하게 웃으며 가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우리 같이 회사로 돌아가요. 할 일이 많거든요.